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구형이 예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못지않은 이번 국정농단의 뭐 한 축으로 특검은 박영수 특검은 정경유착에 뿌리 깊은 어떤 고리로 보셨는데요. 그런 인식의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상은 아들. 주진우는 지금 목표가 예. 최순실 재산 찾는 거하고 이명박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진우 주연 다큐멘터리 김호준 제작 저수지 게임 네. 이 영화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 대중 상업 영화도 이제 이걸로 만든다는데 그게 이번에 나온 이명박 추격기입니다. 네. 근데 이명박 추격기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읽었어요. 책. 예, 책을요. 읽어봤는데 이거 무슨 블록버스터 완전 무슨 대형 영화로 만들어야 돼. 왜냐면 그 영화 되게 있더라는데. 주진우가 가는 나라가 너무 많아 일단. 너무 많고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뭐 협박도 당하고 그리고 뭐 싸움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전투기 출격 대기설과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해서 특별조사 지시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건물에도 탄흔이 발견됐습니다. 전일빌딩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입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 구성해서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 이제 공군에서 폭탄 싣고 지금 출격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인터뷰가 공개가 됐죠. 참네.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지만 촛불 집회하는데 헬기가 막 와서 사격하고 지난번 광화문에서 탄핵 집회하는데 공군기가 와서 폭탄 떨어뜨리고 했다 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국 군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군 폭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헬기로 총을 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그중에 절반을 시행을 한 거죠. 헬기 기총 사격은 실제 있었다고 그렇죠. 보여지니까. 이거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보수 정당에서는 을지훈련이 함차임인데 5.18 조사를 지시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네. 상관입니까? 바른정당 논평입니다. 예.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을지훈련을 축소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한테 하세요. 트럼프한테. 왜 축소했냐고. 그리고 왜 김정은 칭찬하냐고. 군사훈련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지금 5.18 조사하라고 한 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건 조사해야죠. 이런 지시를 누가 했을까요? 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학살도 발포 명령도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북한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었으니까요. 폭탄을 비행기 싣고 투하하려고 했다니까 정말 이 지시를 누가 내는지 꼭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법무관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군 내부 규정들을 좀 이제 법무관이다 보니까 살펴보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 예. 그걸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부분을 발견한 게 정작 계엄 시에 군 작전 통제를 보안부대가 하도록 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아 보안사가 그래서 셌어. 예, 제가 92, 93, 94년도 군 법무관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94년도에 광주 31사단 군 법무관을 하면서 그 규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안부대가 이게 일선 보병 부대들 탄약 장전하고 어디서 위치하라 이걸 내릴 만한 공식적인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군사법원 운영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군사법원장 법무참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법무참모가 군사법원을 구성한 게 아니고 보안사에서. 그때 보안사에서 여기저기서 군 법무관들을 파견받아서 군사 재판 구성을 해서 이 재판을 주도를 했던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광주 사태라든지 여기에 관한 광주 항쟁에 관한 한 그 모든 것을 보안부대가 주도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충격을 줬던 건 우리 군인이 우리 국민을 향하여 발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하고 이거를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나라 군대가 외국 군대나 어디랑 싸우지 않고 왜 우리 국민들한테 총을 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당시 상황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지역 감정을 동원한 거고요. 예, 그래서 당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전두환 신 군부가 이제 어디선가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누군가 희생자를 찾았고 그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광주를 선택했냐? 강력한 라이벌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광주 출신이었고 사실은 호남 출신이었고 그래서 그 호남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하는 앙모하는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 전남대에서 계엄령이 퍼지면서 우연히 전남대에서 그 학내 시위나 데모가 세게 일어나서 그랬다라기보다도 네. 처음서부터 김대중 당시 이제 그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네. 호남 어디든지 기다리고 필요하니까 찍어갖고 거기를 간 거다. 예, 그게 왜 이제 그 자연 발생설이 왜 안 되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서울역에 대학생 8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집회를 거대하고 하고 그 다음날 계엄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계엄령이 떨어지면 서울도 어디 모이자. 그래갖고 실제로 영등포에도 모이고 신촌에도 서울역 모여서 모였고. 서울역에서 다시 모여서 우리도 그 전남대 학생들과 비슷한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그런 과격한 진압이 없었습니다. 집단 살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정치권에서 5.18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이고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 있어서 현실 가능한 주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5.18은 1980년의 일인데요. 내란죄 혹은 내란 목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1995년에 국회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전두환 씨 등은 1980년 사건으로 시효가 끝났다라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는 특별법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월등히 중대한 공익이며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5.18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사법부의 이런 일관된 판단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없을 거라고 법률가들은 말했습니다. 통상 이제 특별법상으로도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이유가 반인륜 범죄나 뭐 전쟁, 집단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류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공익적인 요구가 더 크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같은 죄목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1997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네, 1997년에 전두환 씨는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등 10개의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특별 사면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실 또 같은 죄목이면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추가 사실이나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는 다릅니다. 재수사, 기소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사람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것을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건 무리고 실체적 진실은 안 밝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수사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계속 새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요, 1980년 5월에 광주 전일 빌딩 앞에 헬기의 모습입니다. 헬기가 빌딩 주변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진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올해 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요, 이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탄은 37개를 분석해서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번엔 전투기의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이 기종의 전투기가 당시 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를 했다는 증언이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둘 다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 혹은 새로운 증언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률가들이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과 증언인 건 맞다. 하지만 곧바로 재수사를 할 만큼의 증거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더 면밀히 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또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준비했다는 증언, 이것만으로는 발포 명령자를 특정하기엔 한계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 특별조사를 지시를 했잖아요. 네. 이건 재조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가요? 어떤가요? 수사하고는 좀 네. 다르죠. 수사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 같은 기관에서 기소나 처벌까지 전제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진상조사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오늘 정부는 국방부의 특별조사단 꾸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를 만드는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마치고 그 뒤에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라고 법률가들이 말했습니다. 네. 일단 진상조사가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겠군요.